그린 뉴딜 시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소자동차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혜택이 큰 강원도에선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소수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만나는 청춘 마이크. 강릉 안목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청춘을 주제로 음악 선물을 전합니다. MC 조영구와 가수 이채윤이 이끄는 재기발랄 청춘 마이크,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횡성 출신 참전 용사들의 회고록이 전쟁 발발 70년 만에 한 편의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횡성 출신 참전 용사와 유가족 60여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전쟁의 참상,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맞아요. 예.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파 경보, 강원도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울 때는요, 무엇보다 방 안에 네. 정말 더 신경 써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울 때 네. 내복을 좀 잘 꺼내서 입은 편인가요? 용석 씨, 제가 네. 이거 살인 줄 아셨죠? 저 이거 내복 입은 거예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11월부터 내복을 입고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이런 날씨 속에서는요, 이제 내복을 빨리 꺼내야겠다. 그렇죠. 절실히 느꼈는데 꺼내셔야 됩니다. 사실 내복이 얇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입으면은 체온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2도에서 3도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체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난방 온도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까지 내려가니까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내복하면 사실 좀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또 얇고 디자인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예쁜 그런 내복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내복 잘 챙겨 입으시면서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편하게 일상 이야기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요즘은요, 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곤 하는데 네. 정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탄소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맞는 말씀인데 네. 사실은 그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한 배부른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몇 년만 지나도요 우리들 자신이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 네. 요즘 사실 4만3이라는 말씀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대기질이 정말 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지만요,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고, 벗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탄소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화력 에너지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바로 이 미래의 자동차로 곽광을 받고 있는 수소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수소 자동차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삼행시 미션 수소차로 정했습니다. 자, 수소차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삼행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오늘은 가정용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수소 자동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영롱한 눈빛,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 마법 같은 문고리, 문이 튀어나왔어요. 매연이 문고리가. 녹지 않은 이 차는 기름 대신 수소를 먹는다는 오, 수소 아이언맨 전기차. 아닌가요? 요즘 강원 지역 도로에선 수소 전기차가 대세.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료 비용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정말 수소 전기차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이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청정 기능까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소수인 수소 전기차. 신기술 자동차라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에 주차비 할인, 통행료 할인도 추가요. 그럼 친환경 자동차 선배인 전기차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 전기차는 주행부터 편의 기능까지 모두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에 뒤지지 않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유일한 단점이죠. 미리미리 해놔야겠네. 수소 전기차 역시 전기를 에너지로 쓰지만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수소 전기차까지 즉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만 채워주면 끝. 충전 시간도 신기하네요. 5분. 와, 착한데 편리하기까지 열심히 알아봐야죠.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네. 환경을 위해서요. 그래요. 오늘은 수소 전기차 밥 먹는 날. 주유소도 주유구도 남다르다는데요. 처음 어떻게 보는 충전하는지 주유구네요.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따라가 봐도 될까요? 충전소가 그게 제일 가까운 데가 하남하고 강동에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하려고 춘천에서 수도권까지 너무 간다고요? 멀지 않나요? 거리가 엄청난 그럼 갈 길도 같은데요? 먼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충전이 어떻게 되나 일단은 그쪽 수소가 어느 정도 미리 남아있는 잔량도 잔량이 체크를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여기서 가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충전하러 그 사이에 1시간. 차가 많이 몰리면은 수소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네요. 그나마도 없는 재고가 경우도 부족하면 생기거든요. 못 넣는 경우도 아휴, 생긴다고 신경 쓸 하네요. 것도 많네요. 일단 빨리 출발해 볼까요? 춘천에서 하남 수소 충전소까지의 거리는 79km. 항상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 수소 잔량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수소 전기차 왜 구매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도 감소해야 된다고 하고 춘천이 많아요. 일단은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가격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며 달리다 보니 어느덧 충전소에 도착. 그동안 주변에서 흔히 보던 주유소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잠깐만. 충전기가 달랑 하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그 정도인데 많이 기다릴 때 제일 많이 기다린 거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되게 잘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잘 풀렸죠. 대기가 없어서. 주유소에선 평범한 일도 수소 충전소에선 운수 좋은 날. 지금은 압을 올리는 상태고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제한 충전 들어간다고 여기도 어느 정도 충전은 될 것 같긴 한데 들어가는 거 봐야지 알아요. 10분 정도 대기 끝에 드디어 수소 충전 시작. 운전자가 가득이요라고 말해봤자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아무리 멀리서 왔어도 네. 충전소에서 넣어주는 만큼만 채워갈 수 있다 넣어주는 보니까 만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양을 조절할 수가 없군요. 6개월 동안 왕복 16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감수하고 들어도 살짝 힘들다고 고백을 하시네요.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80km 많은 정도 떨어진 수소 곳까지 충전소는 턱없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상황.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입니다. 충전소 인프라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지금 춘천 계신 분들이나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 뭐 왕복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재 강원도의 수소 충전소는 삼척 단 한 곳. 더 많이 짓고 싶어도 수소의 위험성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가 건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비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곳 춘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는 말씀. 좋은 소식이네요. 다행이다. 영서 지역에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곧 이제 이게 오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이면서도 상당히 좀 위험한 우리가 그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가까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용객이 쓸 수 있는 휴게소 내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 내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차가 몇 대인데 하나만 지으면 섭하죠. 내년부터 원주, 강릉, 생성, 영월, 속초에도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에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 운전자분들 반가우시죠?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인프라가 들어오고 있네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이 구축을 돼서 전국 어디에다나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소차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저탄소 시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은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미래를 꿈꾸며 매연과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 물론 친환경 자동차가 일상화되려면 좀 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겠죠. 매연 없는 도로의 풍경이 뉴 노멀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아직은 소수라서 불편한 점이 더 많은 수소차이지만요. 이제는 곳곳에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소차는 정말 매연이 전혀 안 나오는 건가요? 보통 알고 있는 자동차 이제 뒤편에 있는 배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요. 이제 화단에서 후면 주차를 하더라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환경을 생각한 수소 자동차답습니다. 네. 얼마 전 춘천시는요, 이 수소 교통 복합 기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환경을 위한 이 착한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빠른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소 자동차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행시 미션 수소차입니다. 자, 수소차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정용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안목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청춘 뮤지션들의 무대, 청춘 마이크를 보내드린 적 있는데 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파도 소리 그리고 이 음악이 흐르는 이 낭만 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청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 청춘이라는 건요, 네.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아주 100% 퓨어한 네. 완전 청춘 상태가 아닌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꼭 이렇게 웃으시네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본인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 청춘이 아니다라는 걸 실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요, 그 나이가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고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방송 중에 명수 씨한테 드려도 될지는 하지 모르겠지만 마세요, 그러면. 자, 보고 계신 몇몇 분께서 네, 네. 명수 씨가 더 누님이 아닌가, 저보다 어머. 더 누나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오라버니였군요. 네, 오라버니 예. 학교 다니실 때 저는 이 세상에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두 분 난다는 이제 계속 싸우고 네네. 계시고요. 예, 예.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마이크의 조영구 씨와 이채윤 씨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어머 세상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네.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좋은 세상 같이 네. 살기 위해서 우리 청춘 마이크가 앞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릉 안목 해변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출발! 저 바다에 누워 외로움을 세댈까 띠띠띠띠띠 모래사장에 딱 앉아있으니까 네. 노래가 절로 나와요. 너무 좋아요. 달 보세요. 정말
그냥 행복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만 행복할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 2부 첫 무대는 어떤 분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2부 첫 무대는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밴드예요. 차차 밴드. 그 무대 함께 보시죠. 정말 기대가 돼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angels started. 이 겨울바다랑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겨울바다 이 음악 들으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애기랑 바다 보러 왔다가 노래가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청춘 마이크 2부 첫 무대를 열어준 차차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차차 밴드입니다. 근데 왜 차차 밴드냐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밴드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자. 그래서 그래서 차차 밴드로 이름을 짓게 됐고요. 이양한 걸 차차차 밴드라고 하지. 차차 밴드는 어떤 밴드예요? 유명해요 좀? 네?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는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보니까 저기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 닮았네요. 눈이 좀 침침하죠. 청춘을 노래하는 막밴드 팀입니다. 씨, 네. 우리가 아직 노래를 듣진 않았어요. 네. 막밴드가 어떤 팀일 것 같아요? 맛밴드. 저는 감이 안 와서 맛보기로 한번 맛밴드니까 맛보기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예. 네. 그냥 멀리 멀리 사라져 멀리 멀리 떠나줘 널 지워버리게. 목소리가 너무 멜지. 네. 안목해변과 딱 어울리는 목소리네. 두 번째로 어울리는 목소리가 야 이 사람아. 세 번째로 어울리는 목소리가 삼삼하게. 자, 근데 우리 맛밴드는 어떤 팀이길래 이렇게 맛밴드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네, 저희 맛밴드는요, 뭐 음식 맛이 뭐 이런 맛 저런 맛 있듯이, 저희도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많은 음악들을 같이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근데 이제 그 맛밴드는 어떻게 이제 결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원년 멤버가 이렇게 셋 드럼까지 있고. 예, 어서 맛밴드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저희 드러머. 예, 이리 오세요. 예, 맛밴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네, 저는 드럼이랑 퍼커션을 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드럼이랑 퍼커션. 맛밴드는 어떤 팀인가요? 맛밴드 아주 멋있는 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 거 굳이 안 하면 될것 안목해변 이 밤바다를 걷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바다 걸으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333 삼삼하게 333 정말 삼삼하게. 오늘 삼삼하게 저희가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를 선보일 시간이 됐어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이분들은요, 국악과 또 여러 가지 장르를 색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해낸다고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네. 바로 다감 밴드입니다. 다감 밴드. 아름다운 파도 소리와 또 여러분 이 좋은 곳에서 다감 밴드의 공연 함께 하시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행복하길 바랬던 게 너에겐 욕심이 없나. 다친 나를 어떻게 하나. 잊을 수 없는 너의 눈빛 욕심 가득한 표정. 돌아가
우리가 뭐 다정다감 뭐 이런 뜻이 사실 연관이 되는데 어떤 뜻이에요? 저희 다감은요, 마늘다라는 한자와 느낄감을 합해서 다감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에,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를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관객들한테 전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은 그래요? 팀입니다. 근데 공연하다 사람들이 막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름 바꿔야 돼. 그러면 멤버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검은고, 그리고 대금, 해금, 그다음에 신디, 탁, 그다음에 저희 판소리 보컬. 문화의 도시 강릉 안목 해변에서 함께했던 청춘 마이크,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 건가요? 근데 진짜 음악과 함께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해 뜰 때까지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과 아쉽게 헤어질 시간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됐고 힘이 됐던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수분들도 그렇고 또 아티스트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쓸 무대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마련해준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청춘 마이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또 찾아와야죠? 그럼요. 야, 이 사람아. 삼삼하게. 또 저희가 와야겠죠. 자, 청춘 마이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의 전 조용구였고요. 삼삼하게 가수 이채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보니까 참 추워 보이더라고요. 막 바람도 많이 부고 코끝이 이렇게 좀 빨개질 정도로 엄청 쌀쌀한 날씨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음악이 가미되니까 더 낭만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곳에서 아마 라이브로 들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강릉 안목에서 청춘 뮤지션들의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도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수소차입니다. 자, 수소차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정용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섭 씨, 네? 겨울철에 꼭 맛봐야 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보고가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가장 맛있을 시기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거는 손질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맞아요. 조리가 가능하거든요. 오늘 보거조리 기능장이 알려주는 보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울산의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동구 주전동. 이곳에 보거와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복생복사. 보거에 살고 보거에 죽는 명인 임병용 씨. 그가 운영하는 복국 음식점이 얼마 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함께한 1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임병용 장인. 그의 보거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건 지금 참복인데 회를 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탕을 끓일 준비만 할 건데 임병용 장인은 23년 경력의 보거 전문가인데요. 보고는 첫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보고 한 마리가 사람을 33명까지 죽일 수 있다는 양이. 철저하게 안전을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재료인데.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장인의 철칙. 지금의 100년 가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20여 년간 한 길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게 보고는 이제 흐르는 물에 항상 씻어야 돼요. 이건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피가 응고대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르는 물에 많이 씻어야 돼요.
수도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할 거거든. 보고 음식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 바로 보고회. 임병용 장인의 손끝에서 새로운 보고의 맛이 탄생됩니다. 보고회 같은 경우는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칼에 좌우를 많이 해요. 이런 보고회 칼 같은 경우는 조금 가시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최하 300에서 600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일정한 두께로 회를 뜨기 위해선 오랜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이 새삼 느껴지네요. 마무리 단계로 금입니다. 지금 금이요? 네, 금입니다. 옷에 비싼데 금도. 이건 장신용이 아니면 맛이 더 괜찮아져요? 맛은 못 느끼죠, 금에. 눈으로 보는 맛. 음식이 꼭 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는 장인의 실력입니다. 장인의 곁에는 긴 세월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요. 부부의 바람은 단 하나, 손님이 많든 적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요. 앞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60인데 80까지는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둘이서 오는 손님을 많이 받지 말고 오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 해가지고 끝까지 꾸준히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지금 시험시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성과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요. 믿고 지지해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100년 가게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좀 오는 편입니다. 울산에서 이 보고를 가지고 명인으로 된 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100년 가게의 선정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단골 손님이 많았는데요. 이에 보답하고자 임병용 장인은 끊임없이 보고요리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산 미나리와 양파 등 20여 종의 식자재와 한약재, 여기에 원기 회복에 좋은 보고를 이용해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서 출발합니다. 14년 전에 엄마가 대장암이 걸렸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요리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대장암 말기였었어요. 병원에서 못 사신다 했었는데 자연산 참복하고 너름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직접 주방에서 만들었죠. 엄마를 이제 드시게 했는데 상상외로 효과가 좋았었어요. 당시엔 4일이나 걸려 보고 진액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30시간 만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거워가지고 중탕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자체 개발한 크레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깃든 보고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고를 알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네요. 보고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좋아졌다고 문자 카톡을 올리고 오래 사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진행에 더 매진을 하고 있죠. 임병용 장인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손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집을 시작했을 때 탕을 한 그릇 시켰는데 맛이 아니다라고 다시 끌려드렸었어요. 근데 또 아니대. 7번을 제가 말없이 바꿔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고객이 지금까지도 저희들 단골 가게 고객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7번을 해주면서 나는 맛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100년 가게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100년 가게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겁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백년 가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100년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나마 아들놈이 또 이런 계통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넘겨주면 아마 이게 100년 가게는 충분히 이끌어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 요리는 임병용 장인에게 있어 자신감이자 자부심이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이 있기에 앞으로 100년 가게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의왕에 있는 아들, 천안에 있는 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건강한 겨울 맞이했으면 좋겠고 주말에 집에 왔으면 좋겠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올해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횡성에서는요, 책 한 권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책. 자, 횡성 지역의 참전 용사분들과 유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책입니다. 책 제목이 6.25 전쟁 증언, 6.25 참상, 횡성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횡성 전투를 아시나요? 횡성 일대에서 전개됐던 전투로 당시 한 개의 사단이 해체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는데요. 이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쟁의 참담함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얼마 전 책을 발간한 횡성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증언록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책 속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문화원에서 이 횡성 전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두 발로 뛰셨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어떤 책일까요? 요 책인 것 같은데. 네, 요 책인데요. 이분들이 세상을 뜨고 또 모두가 이제 안 계시면은 이러한 유교의 참상을 후세에 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분들이 못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세들의 어떤 교육 자료 또 교훈의 자료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절박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치열했던 횡성 전투에 참혹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참전용사 증언록. 집필자들은 일일이 생존해 계신 노병과 유족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합니다. 저는 성동 국민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사후퇴 때 의무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횡성전투에서 참가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해서 원주 후방으로 수송이 돼 오게 되면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수용을 하고 경환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해서 병실도 없어서 빈 집이나 또는 여관 같은 빈 방에다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했죠. 횡성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횡성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로 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만큼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이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나이는 불과 10대 남짓. 군번도 없이 오직 불타는 애국심으로 고귀한 희생을 치른 나이 어린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한 분 한 분 성함이 나와 있고 또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데 사실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횡성에서 이제 대부분은 귀도 안 들리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증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 직접 만나뵐 수도 있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이 책도 갖다 드릴 겸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는 거예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91세의 정의철 어르신. 1949년 7월 입대 후 수십여 차례의 전투를 치른 6.25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입니다. 그런 그가 제작진에게 빛바랜 종이를 꺼내놓았는데요. 6.25 전쟁과 월남전 때 기록했던 일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당시에 쓰셨던 일기가 이렇게 종이가 바래질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일기를 쓰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것이 나의 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걸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쓴 거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기만 한 그때의 기억. 어르신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횡성 전투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네. 교회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6.25 전쟁이 그 행성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대가 여기 주둔했었는데 본부가 그때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오전 중령 대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전사를 했다. 횡성을 끝까지 사수한 네덜란드 대대의 공적이 담긴 동판. 그들의 헌신과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 나무가 저게 무심히 서 있지만은 저 나무는 그 6.25의 참상을 또 네덜란드 대대장이 그 전사하던 모습을 다 지켜보고 한 그 의미 있는 그런 나무로서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공급면 도곡리. 당시 학살의 계곡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던 이곳에 희생당한 국군과 미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6.25 전몰장병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살의 계곡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이게 참 서글프면서도 참 이렇게 무서운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야산이 다 격전지였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한 33km 1951년 2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국군이 9,900명, 미군이 2,400명이 전사하는 그런 아주 치열했던 격전지로서 그럼으로써 여기를 학살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참 평화로운 산인데 이 치열했던 격전지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 6.25 전쟁 당시 윤성민 중위가 여기 요놈의 도곡리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아줌마가 숨겨갖고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완치가 돼서 원대 복귀해갖고 후에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7살 나이로서 너무 참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빨간 완장 찬 인민군 앞잡이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또 사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6.25를 겪은 지도 70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77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이 안보에 해이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전쟁이 있어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전 국민이 가슴속에 간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굳은 결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병과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횡성 전투의 참혹했던 기억들.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낫지 않은 상처로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는 아주 무서운 비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 바쳐 싸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후세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교육 자료로 쓰고 역사 자료로 잘 활용돼서 이분들의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였으면 합니다.
횡성 전투를 기억하는 수많은 노병과 유가족들의 증언으로 이 책 한 권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7살이란 어린 나이에 눈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사살되는 그런 소리를 목격하셨잖아요. 그런 장면을, 끔찍한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디 이런 상처가 박상우 어르신 한 분뿐이셨을까요? 정말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많은 분들의 아픔이고 또 슬픔이었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처가 묻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에 좀 반갑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횡성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요. 박순업 원장님과 함께 횡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정재영님께서 함께 완성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책이 횡성의 역사를 기억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한 어린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수소차로 삼행시 미션을 받았는데 어떠한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삼행시는요, 김경섭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 자, 수많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소. 소수라고 하지만 지구 환경을 생각해 태어난 수소차. 와, 차. 차 살 때 지구 환경도 함께 생각하기로 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수소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했기 때문에 수소차를 아마 구매를 하지 않으셨을까. 아까 보셨잖아요. 충전하러 가는데 네. 80km 정도를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소차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네, 김경섭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카카오톡으로 정철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수. 자, 수. 네. 수리, 마수리, 미세먼지야 사라져라. 자, 소. 소음도 없고 공기도 정화하는 차. 차 중에 차, 무공의 수소차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소음도 없고 그러게요. 공기도 정화하는 차 중에 차, 무공의 수소차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까 뭐 매연이 안 나온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거꾸로 물만 추천해도. 거의 나오겠죠. 네, 그렇죠. 아주 최고입니다. 정철원님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김대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운 띄워주시겠어요? 자, 수. 수없이 많은 날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소. 소원은 기도보다 늘 한 발 늦게 오고. 너무 차. 좋다. 차곡차곡 쌓인 주름만 이름되어 남았다. 강원 365 시청자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인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필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김대자 삼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 한 수를 이렇게 주셨어요. 멋지네요. 좀 소름 돋았어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다음 네네, 삼행시 그럽시다, 기다리고 그럽시다. 또 있거든요. 있어요.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수. 수줍어씩 웃기만 하던 그녀와 소. 소근소근 말을 건네던 그날의 추억과 차. 차 한 잔과 음악은 낭만이었지. 와. 오, 이거 웬일이에요. 오늘도 저희 청춘 마이크 맞아요. 하면서 안목해변에서 청춘 뮤지션들의 무대 정말 낭만적이었잖아요. 바다와 함께 느끼는 음악. 네네네. 오늘 삼행시도 정말 최고입니다. 아, 그래도 네. 1등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1등 두구두구두구. 자, 오늘 어떤 작품이 선정될지 궁금합니다. 와, 김대사님께서. 제가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예. 자, 운 띄워주시겠어요? 자, 수. 자, 수없이 많은 날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소. 소원은 기도보다 늘 한 발 늦게 오고. 이 구절. 차. 차곡차곡 쌓인 주름만 이름되어 남았다. 이거는 야, 소원은 적으세요. 기도보다 늘 한 발 늦게 오고. 다 적어놓으세요. 너무 좋네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오늘 멋진 삼행시를 읽어주셨던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1시간 동안 그래요.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정말 미래 자동차로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수소 자동차인데요. 이제는 곳곳에 이 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세상에 정말 좋은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용석 씨, 네. 12월도요, 어느새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결과였죠? 어떤 결과였냐면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요. 네. 평소보다 이 연말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특히라도 이제 연말쯤 되면은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세웠던 계획들을 다 지켰나
어떠셨나? 네. 뭐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했을 텐데 네. 뭐 어떤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래요? 정확해요. 한 해가 예. 지나면서 성취한 것 없이 그냥 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 한 해는요, 정말 그 누구 할 것 없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해내신 거니까요. 네.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